단고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선생님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 그래서 일요일에 원문하면서 정리하는데, 정리를 할 때 교육과정 원문을 자기가 요약하면 될까 안 될까? 원문은 요약하면 안 돼요. 원문은 공통된 문서이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봐야 돼. 그래서 이 단고나 교재의 앞부분은 다 교육과정 원문 내용 있습니까? 원문이 원문. 수학 보시면 원문은 그대로 수록해야 됩니다. 원문을 변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5든 2022든 원문은 그대로 두는데, 단지 예를 들면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15 같은 경우에 역량을 공부했었죠. 그럼 이렇게 역량을 공부했으면 지도도 총론은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역량에 뭐가 있었죠? 하위 요소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교육 과정을 공부하면서 옆에 지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공부할 때 같이 연관지어 공부하자. 그런 의미이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뭘 보냐면, 오늘 지도도 총론을 쭉 공부했었잖아요. 총론은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페이지 보십시오. 수학 교육의 필요성, 지식의 특성, 사고의 방법, 지식의 특성, 나, 다, 라. 여러 페이지에 있는 걸 지금 한 페이지 다 뭐 했습니까? 정리했다는 거 아시겠죠? 결국 이제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보려면 원문을 본 상태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쭉 정리했고, 지금 저하고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수업 모형을 공부했었잖아요. 여기서 좀 이제 추가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고나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36페이지 보실래요? 36페이지. 거기에 개념 형성 모형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속성 모형이 있어요. 차이가 뭐라고 했었죠? 차이가. 속성은 뭘 먼저 정의하고 개념을 먼저 정의한다고 그랬잖아. 개념. 그러면 이제 요건 안 했어. 이걸 해야 돼. 개념 지도 원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추가하겠습니다. 이론 뽀개기에는 개념 지도 원리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개념을 지도할 때 이 말 기억나세요, 선생님들? 삼각형인 것과 아닌 걸 동시에 뭐 해라? 제시해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무슨 원리일까? 대조의 원리야. 여기 대조 원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인 것과 예가 아닌 걸 뭐 해라? 혼합해라. 그리고 개념의 예가 되는 건 다양하게 뭐 해라? 변화시켜 제시해라. 그게 뭐가 돼? 진지의 수학적 다양성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개념 지도의 주요 원리를 말합니다. 대조의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선생님, 그 다음에 개념 이미지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개념 이미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개념입니다. 잘못된 오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념과 관련하여 아동의 마음속에 형상된 모든 표상,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재구성된 사적 개념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삼각형의 높이는 항상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런 잘못된 오개념을 심어주게 된 원인이 누굴까요? 교과서입니다. 왜? 교과서에는 뭐만 제시되어 있더라? 높이가 내부에 있는 것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그러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이가 내부, 외부에 있는 걸 다 제시해 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항상 사다리꼴 모양이다. 맞습니까? 이거였어요, 선생님들. 얘는 이것만 사다리꼴이야. 무슨 모양이니까?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그럼 얘들에게 뭘 제시해 줘야 돼? 얘들에게. 얘도 뭐다? 사다리꼴인 걸 제시해야 되겠죠? 풍부한 다양한 예를 뭐 해라? 제시해라. 그럼 어떤 수를 곱하면 항상 커집니까? 자연수는 그렇지만 분수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잘못된 이미 지도 방안, 풍부한 예 또는 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나중에 강론 공부할 때 보면 되는 거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봐야 됐습니다. 우리 개념 형성 모형, 속성 모형을 봤었잖아요. 봤는데 여기에 대한 적용 예시야. 이제 실제적인 예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법례 제시 및 법례 뭐하기? 분류하기. 그럼 오늘은 뭘 공부할까? 사각형이야. 그래서 뭘 제시해야 돼? 사각형인 것과 아닌 걸 동시에 다양하게 뭐 하더라?
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애들이 뭐 하더라? 분류한다 그랬죠. 분류해서 뭐 해라? 성질 추상한다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 4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각진 부분이 몇 군데구나. 4군데구나. 이걸 바탕으로 개념을 뭐 할까? 정의. 4성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서 개념의 속성을, 성질을 뭐 하더라? 조사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선생님들, 사각형의 결정적 속성은 뭡니까? 변의 길이, 꼭지점이 변이 4개, 꼭지점이 몇 개? 4개죠. 이 결정적 속성을 지도하려면 사각형을 몇 개 그려봐라. 한 3개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결정하고 비결정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험에는 뭘 쓰라고 하냐면 비결정적 속성을 우리한테 찾아 쓰라고 합니다. 그다음 개념 익히기가 있고, 또는 옆에 선생님들 보십시오. 속성 모형은 오늘 뭐 하냐면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뭘 먼저 정의해야 돼? 평행사변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럼 시험에서 직접 정의를 쓰라고 한단 말이야. 두 쌍의 대변이 서로 무엇? 평행의 사각형. 이걸 딱 주고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리와 비례를 무엇? 구분한다. 그럼 또 마찬가지. 결정적 속성에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두 변의 대변의 길이 서로 같고 두 쌍의 대각이 같더라. 이런 결정적 속성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서 봐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구체적 물건의 모양에서 평행사변을 찾아봐라. 딘지의 무슨 원리야? 다양한 구체물 속에서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그렇게 정리돼. 그래서 봐봐. 주변에서 평행사 모양을 물건들을 찾아봐라. 다른 말로 하면 여부를 이제 변형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뭐 다양한 구체물로 이루어져 있는 평행사변을 뭐 해라? 찾아봐라. 뭐 벽지의 패턴에서도 발견할 수도 있고, 뭐 책상도 뭐가 돼? 평행사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각적 다양성. 자, 그러면 옆에 교과서를 볼 줄 알아야 돼. 이제 이게 교과서입니다. 뭘 알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을 알 수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선생님들 뭐 해보아라? 관찰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나 다라 말을 보면 뭘 떠올려야 돼? 범례를 제시할 때는 뭐가 뭘 함께 제시해라. 그 정례와 비례. 그럼 뭐가 더 많아야 돼? 정례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럼 그 정례를 뭐에 따라 분류해야 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나 다라가 있었을 때 말했을 때 여기 봐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의 사각형. 이게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분류해가지고 그걸 뭐 해야 돼? 이름 지어야 되겠지. 도형의 이름 누가 지어야 돼? 학생들이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의 사각형을 뭐라고?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더라. 요 자체를 가지고 선생님들 충분히 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형성 수업 모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죠. 시험에서는 선생님 이겁니다. 마주보는 두 쌍의 변 서로 평행 사각형. 이걸 딱 가로에서 선생님들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로가 결국은 분류 뭐가 될 수 있을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최근에 모 교대 모의고사를 봤더니 요거 뭐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있을까? 비례를 더 많이 제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같이 제시해야 돼. 뭐가 더 많아야 된다? 정례가 더 많아야 된다. 이게 최종 공부 방법입니다. 결국 이 교과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봐봐. 이제 주어진 선분을 사용해 평행사변형을 완성해봐라 있습니까? 이건 틴지의 무슨 원리야? 수학적 다양성 원리 맞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는 뭘로 연관짓을까? 사진을 뭘로 바꿔야 돼? 다양한 뭐 속에서? 구체물 속에서 무엇을 찾아보아라? 평행사변형을 찾아보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체물이야. 대상을 지각하잖아. 얘도 평행사변형, 얘도 평행사변형. 이건 쌤들 무슨 원리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구체물. 지각적 다양성. 요렇게 접목이 돼야 돼. 공부하는 방법이야, 이게. 그 다음에 38페이지는 무슨 수업 모형입니까? 원리탐구 수업 모형 있어요, 없어요? 이 원리탐구는 쌤들 바다, 원림, 바다. 내림이 쌤들 중요했죠. 그래서
얘는 어디 가냐면 39페이지 가보십시오. 앵무새가 15마리 줄에 앉아 있어요. 여기에 앵무새 6마리가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모두 몇 마리인가 물어봤죠. 자, 이거 봅시다. 이것은 합병이야, 첨가야. 왼쪽에 15마리, 오른쪽에 무엇? 6마리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합병이야, 합병.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를 적용해야 되니까. 합병. 자, 15, 6 어떻게 더할까? 구체물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15 더하기 6을 어떻게 해서 알아봅시다. 자, 있으면 이거야. 15 더하기 6이죠. 신모형하고 뭐하고? 일모형 몇 개? 자, 두 자리 수를 뭐하더라? 신모형과 낱개모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무엇을 지도할 수 있다? 자리값과 위치죠? 기수법. 그걸 떠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게 원리탐구 수업용을 하면 무슨 단계일까?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들 지금 원리가 내재된 조작활동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뭘 통해서? 수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선생님들. 자,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발명이 뭐더라? 일모형 10개를 무엇? 신모형. 한 개로 바꾸어서 신모형 한 개가 일모형. 한 개로 나타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보실래요? 이제 교과서 그림 봐봐. 여기 보면 일모형이 몇 개야? 11개죠? 그러면 여기서 일모형 몇 개를? 10개를 신모형으로 갔죠? 그럼 받아? 올림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밑에 뭘로 바꿔놔야 돼? 1이라고 있어, 없어? 있으니까 신모형이 2개가 더 일모형이 하나가 되는 건 맞습니까? 자, 요걸 세로셈으로 이렇게 표현했지? 이 점선이 지금 뭐야, 선생님들? 다 자리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받아? 올림 맞습니까? 그러면 이 여기 부분이 형식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단계 보면 선생님들 지금 세로셈으로 지금 뭐 되어 있습니까? 원리의 무엇? 형식화. 뭐 원리 형식화는 무슨 셈으로 되어 있다? 세로셈으로 되어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탐구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럼 이제 교과서 이제 딱 선생님들이 봐. 요거 이 교과서 한 장면 보더라도 합병 첨가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 수모형을 통한 조작 활동으로서 자리값과 이치죠. 기수법 물어볼 수 있죠. 핵심적인 발문 일모형 10개를 신모형 1개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세로셈. 이 세로셈은 그 위에 있는 선생님들 지금 이것과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조작 활동을 그대로 지금 뭘로 표현했습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선생님들 지금 핵심 포인트가 이거잖아, 이거. 이것을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1이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원리가 되는 조작활동, 그 다음에 원리의 무엇? 형식화. 아주 선생님 중요해. 이 부분. 이건 바다 원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넘겨봅시다, 이제. 넘기면 또 마찬가지. 이 예문 있습니까? 얼룩말 모두 32마리가 있습니다. 8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왔네. 우리 안에는 몇 마리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것은 뺄셈의 의미에서 뭐예요? 모두 몇 마리 남았습니까잖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피교는 피교하여 차이를 구하는 건데 모두 몇 마리 나갔습니까? 그렇지. 제거야, 제거. 제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구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구잔 또는 제거. 그러니까 제거해서 남은 게 몇 개인가 쓰면 그 말이야. 좀 전에 선생님들 구차는 뭐야? 비교형. 비교하여 뭐 하더라? 차이를 구한다 쓰면 그 말이에요. 제도도 총론이나 또는 강론, 교과 교육론 또는 뭐 초등특수 학습장애 용어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제거형, 비거형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구잔형,
구차형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다 같은 말인데 자, 제거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엇? 구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럼 봐봐. 2에서 지금 8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가 없죠. 그럼 받아 내림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선생님 뭐가 돼?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맞습니까? 이 부분. 신모형 한 개가 뭐가 돼요? 1모형. 10개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모형끼리 뺄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신모형 한 개를 1모형 몇 개로? 10개로 바꾸어라.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3 위에 2가 있고 2 위에 뭐가 있습니까? 10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제거했죠. 그래서 2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위가 수학적으로 내줘야 되는 조작활동, 아래가 무엇? 형식화, 즉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오른쪽에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모형 한 개를 1모형 10개로 바꾸어 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형식화할 때 무슨 셈으로 할 수 있다? 세로 셈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론을. 자,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알고리즘은 강론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기납, 추론 수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납, 추론. 모형 적용 보십시오. 우리 부피도 중요하지만 넓이도 중요해요. 넓이. 그럼 넓이와 관련돼서 관찰 및 실험 봐봐. 우리 직사각형 있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여기 보면 4, 3, 6, 4, 5, 6의 직사각형을 모눈정의에 제시하고 넓이를 뭐 해보아라? 구해보아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찰 및 실험이죠. 얘들은 어떤 학습활동을 할까요? 구체적인 조작활동이야. 어떻게 조작활동하면 될까요? 직사각형 속에 들어있는 뭘 세봐야 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사각형 개수를 세봐야 되겠죠. 시험에서는 이 말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 직사각형에 들어있는 단위 정사각형 개수를 세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가로로 몇 개, 그 다음에 세로로 몇 개? 뭐 곱하기 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 추측하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추측하기. 그래서 오른쪽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추측하게 될 것이다. 넓이를 구하려면 모두 세야 되는데 가로에 놓여있는 정사각형 개수와 세로에 놓여있는 개수를 곱해주면 총 개수가 되므로 넓이가 가로 세로임을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죠? 그러면 추측을 뭐 해야 돼? 검증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가로와 세로가 자연수야 소수야? 자연수였죠? 그럼 이제 검증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수야 소수.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자연수 말고 소수여도 이게 뭐가 되더라? 성립되더라. 그래서 검증할 수 있겠죠? 발전.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단계가 중요하더라? 관찰 및 실험하고 뭐하고? 추측. 이건 선생님들 특히 기납 추론은요. 넓이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넓이하고 뭐하고? 부피. 그러면 교과서 원래 43페이지. 자, 이게 1제곱센치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 이게 바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건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단위 넓이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이제 하나 봅시다. 하나 이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방금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발견하는 것을 무슨 수업으로 적용했습니까? 기납 추론으로 적용했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읽어봐. 지금 가나다 중에 가장 어떤 게 넓은지 여러 가지 동그라미 비교. 비교란 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 직접 맞대어 비교한다는 말 있습니까? 이건 무슨 비교야? 직접 비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직접 맞대어 비교했을 때 불편한 점,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더라. 또는 간접 비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봐봐 이제 여기 2번 봐봐 선생님들.
여러 가지 모양의 단이란 말 있어요. 그러면 가나 다 있습니까? 직사각형,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여러 가지 모양 단위, 요런 단위를 무슨 단위라 그럴까? 그렇지, 임의단위라 그래요. 오늘 했었죠, 공부. 임의단위. 그러니까 가는 이거에 6개야. 나는 15개. 다는 16개. 그러니까 단위에 따라서 수치가 뭐 할까? 다 달라진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겠죠? 그래서 뭐의 필요성? 표준 단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뭘 도입했습니까? 1제곱센티미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단위야? 그렇지, 표준 단위야. 넓이의 표준 단위. 이 교과서를 볼 수 있어야 됐어, 선생님들. 자, 그럼 이거 봐봐, 선생님들. 1제곱센치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라는 말 있어요? 일일이 여기다 뭘 붙여봐야 돼? 1제곱센치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라 그랬지? 이건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럼 일일이 붙여야 되겠죠? 임의단위야, 표준단위야? 표준단위죠. 일일이 붙여가지고 뭘 세야 돼? 개수를 세니까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야. 그러니까 뭘 사용한 직접 측정이라고 해야 돼? 표준 단위를 사용한 직접 측정.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지금은. 이게 이제 4, 5월달, 3, 4월달 강론의 가교육화를 하는 거야, 지금. 가교육화. 일일이 붙이면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죠? 그럼 뭘 유도해야 되는지? 공식이야. 공식으로 가로, 세로 한 줄씩 놓고 그 수를 뭐해? 곱해본단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선생님들 가로 곱하기 세로 있습니까? 이런 특정을 뭐라고 그럴까? 간접 측정이라고 그래. 공식에 의한 측정이야. 뭐라고 한다? 간접 측정. 혼동하면 안 돼. 직접 비교. 간접 비교가 있고, 측정도 뭐가 있더라? 직접적이 있고 뭐가 있더라? 간접 측정이 있더라, 그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봐봐. 요거의 개수를 일일이 선생님들 여기다 세거든. 몇 개인가? 일일이 세봐요. 그러면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지. 무슨 단위에 의한? 그렇지. 이건 임의 단위에 의한 직접 측정. 얘는 표준 단위에 의한 직접 측정.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그럼 이거 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렵지만, 기납 추론 수업 모형을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측정의 지도 단계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없다? 물어볼 수 있다, 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이게 선생님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다 선생님 쓰고 싶은 게 많아요. 뭔가 자기가 막 쓰고, 이거구나.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를 선생님 구했죠? 직사각형.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정사각형의 넓이 있습니까? 구해봐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선생님들 할 수 있을까? 이미 얘들은 직사각형하고 뭐하고? 정사각형의 개념을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 얘들한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까? 라고 질문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걸 어디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정사각형 적용하면 되겠네요. 이게 뭘까요? 유추야. 이걸 뭐라고 한다? 유추.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을 주고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는 게 선생님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넘겨서 또 문제 해결학습 모형 보실래요? 여기서 이 부분이 유추였죠. 이게 좀 전에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적인 힌트를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관계 아시겠어요? 관련성? 체크해놔. 그럼 선생님들 결정적인 힌트, 여기 직접 답이나 결정적인 힌트야. 이건 어디로 살펴보면 될까요? 토파즈. 살펴보면 되겠죠? 무엇을 초래하지 말라고 그랬어? 토파즈 효과를 초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나 답을 주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발문해라? 어떻게 발문? 그렇지.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발문해야 돼. 근데 또 발문 쓰라면 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문제 만들기.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뭐가 연결되어 있죠? 브라운과 월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은 옆에 교육 과정 내용에서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 만들기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으니까 교육론, 지도도 총론 다 교육 과정을 묶어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쭉 갔을 때, 자, 49페이지 가보십시오. 근데 교과서를 보는 거야, 쌤이 이제. 오늘 추상성을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었죠? 그러면 교과서에 선생님들 이 장면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장면이. 자전거 5개죠? 점 5개죠?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야? 추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하고 얘와 얘의 공통점은 몇 개라는 거야? 5개. 추상성이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아니면 이걸 가지고도 브루너의 EIS를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3이라는 기호를 기호. 이건 기호하죠. 그림으로 표현했죠. 이건 뭐야? 이 영상이 영상. 이렇게도 선생님들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교과서를 선생님들 서로 접목시켜야 돼. 형식화라는 건 선생님들 좀 전에 뭐 기억나죠? 위치죠. 기수법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위치적 기수법은 특히 뭘 생각해라? 두 자릿수를 신모형하고 뭐하고? 일모형. 핵심적 발문. 일모형 10개를 신모형 1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형식화를 연결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리탐구 수업도 연결할 수 있겠죠? 또 선생님 봐봐 여기. 또 물어볼 거야 선생님들. 이거 나눌 쌤 그림 봐봐. 이거 포함제야 등분제야? 이거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답은 나와 있네. 바둑돌 8개를 두 접시에 똑같이 나누면 한 접시에 몇 개인가요? 포함제야 등분제야? 등분제죠. 근데 실제로 똑같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수학과의 특성을 뭐라고 한다? 이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상화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또는 넘겨보십시오. 요게 봐봐 선생님들. 지금 피자 보여? 피자 보이시죠? 자, 프로이덴탈의 무슨 수학과 기억나세요? 수평적 수학과. 현실 생활에서 끄집어왔지? 소재 맞죠? 지금 둘이 사이좋게 뭐해? 나눠 먹고 있죠? 이게 무슨 분수? 등분할 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밑에 봐봐 선생님들 밑에. 밑에는 비율을 뭘로 나타냈어? 분수로 나타냈지. 비율이 분수 맞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봐봐 오른쪽. 1 나누기 4를 뭘로? 4분의 1 있습니까? 분수의 개념이 점점 뭐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했지? 왼쪽에서 뭐라고 할 수 있더라? 일반화. 등분할 분수가 점점.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머릿속에 2분의 1 하면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개 또 1 나누기 2 또 1대 2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구나 라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들 강론을 예문을 다 끄집고 온 거예요. 강론을.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오. 이제. 가역적 사고 굉장히 선생님 중요했죠. 그럼 뒤에 가역사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가역사고는 수학에서 뭐과 연관 지어라? 등적 변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등적 변형과 관련지어서는 두 가지가 있지. 오려 붙이는 변형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캬바레의 원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야 이제. 요 교과서에서 이 그림 있어요? 요 그림. 자, 요걸 보고 선생님들은 무슨 변형을 생각하면 될까요? 등적 변형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 봐봐. 그러면 이것은 등적 변형 중에서도 뭐야, 선생님들? 오려 붙이는 변형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얘 두 가지. 밑변과 뭐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지? 무슨 원리야? 카바레의 원리. 등적 변형에서도 카바레 원리 맞죠? 시험에서는요, 요 그림을 주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을 쓰라고 그래요. 그럼 뭘 쓰면 될까요?
모양은 다르더라도 밑변과 무엇? 높이가 같은 넓이도 같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과서를 주고. 자, 왼쪽은 평행사변형, 오른쪽은 선생님들 뭐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제시되어 있죠? 높이가 내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엇? 외부 둘 다 선생님들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 봐, 선생님들. 요건 또 유추예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으로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그대로 뭐 해보자? 적용해보자. 뭐가 될 수 있다? 유추가 될 수 있어, 유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추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뭐로도 물어볼 수 있다? 등적 변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다 적용해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지도하는 게 도구적이에요, 관계적이에요? 그렇지. 관계적이라고 할 수 있고. 교과서 한 장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넘겨보십시오. 이제 52페이지 다 쓰면 마찬가지 내용들이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봐봐. 모양과 크기 같은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 보시란 말이 있어요. 이거 결정적인 힌트 아니야? 아니지. 결정적이라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라는 결정적이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 애들이 유추할수록 교사가 뭐 해주고 있습니까? 유도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했으면 이렇게 발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 되면서 크기가 몇 배로 확대돼 버립니까? 2배로 확대되니까 나누기 뭐 해야 돼? 2 하는 거 맞죠? 말은 뭐 있습니까? 삼각형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고 또는 뭘로? 직사각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선생님 지난번에 뒤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죠? 이 두 개의 선생님 봐봐. 똑같이 이 마른 모의 넓이를 구했어. 근데 얘들한테 물어봐야 돼. 넌 어떻게 구했니? 얘가 뭐라고 할까?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구했는데요. 너는 어떻게 구했니?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했는데요.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풀이 방법은 다르지? 답은 똑같죠? 그러니까 폴리아의 반성 단계에서 뭐라고 그랬어? 각자 풀이 방법을 나와서 뭐 해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답은 똑같지만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 풀이 방법. 즉, 풀이 방법은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앞에서 봤던 유추도 생각하세요. 유추.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등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배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배적.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중요한 게 보실래요, 지금? 원을 잘라.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지그재그로 잘라서 붙여봐. 그러면 이 원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야 한대요. 원이 뭐가 되더라? 직사각형. 무슨 변형이에요? 등적 변형 맞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여기서 마찬가지. 자, 원의 반지름이 직사각형에 뭐가 돼? 세로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원주의 반이 뭐가 될까? 직사각형에 가로야. 그 원주의 반은 뭐예요? 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2분의 1 맞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반반 3.14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원기둥이 뭐가 됩니까, 선생님들? 육면체가 돼야 한대요. 되죠? 자, 이게 등적 변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무엇? 유비 추리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 관계적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강론을 다 접목하는 겁니다. 또는 선생님들 53페이지 보실래요? 무슨 사고 있습니까? 귀납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귀납사고는 무슨 말이었죠? 귀납사고는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서 성질을 뭐 했어? 발견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보아라. 조작 활동 합니까? 맨 밑에 봐봐.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도록 접어서 알게 된 게 무엇인지 말해보라 있죠.
자, 이것은 수학적 사고에서 어떤 사고야?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서 성질을 뭐했어요? 발견했지? 무슨 사고? 그렇지. 귀납 사고지. 이게 만약에 반일의 기하학 수준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조작 활동을 통해 성질을 발견했잖아. 그렇지. 분석적 수준이에요. 이렇게 시험은 선생님들 물어봅니다. 그럼 옆에 봐봐. 마름모의 성질을 발견한다. 또 마름모의 성질을 발견한다. 직사각형의 성질, 정사각형의 성질이 있어요. 이걸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발견하는 건 다 뭐가 돼? 귀납 맞습니까? 여기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뭐더라? 마름모의 성질이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뭐하더라? 다 같더라. 그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성질은 강론을 자세히 공부하더라도 이런 성질은 귀납적 사고, 그다음에 반일의 무슨 수준? 분석 수준 있죠?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강론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또 넘겨볼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제가 이걸 네모해놨죠. 반일의 몇 수준과 연관지어라? 분석 수준과 연관지어라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옆에 봐봐야지. 이것은 삼각형의 무엇? 세각의 크기 합이 얼마인가 알아보는 조작활동 맞습니까? 그러면 모양을 잘라 이어 붙여서 알게 된 걸 말해봐라. 이게 무슨 수준이다? 분석.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다? 귀납사고야. 그럼 사각형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몇 동 가려봤죠? 이것도 귀납하고 뭐하고? 분석. 근데 이거 봐보십니다. 삼각형의 세각의 합을 이용하여 내가 크기 합을 알아봐라. 이건 뭘로 물어볼 수 있을까?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이 뭐해? 적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연역을 생각할 수 있고 직립해서 성질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두꺼운 종이를 맞대어 봤습니다. 이것도 뭐가 된다? 이거 연역이야? 두꺼운 종이를 대보고 성질을 지금 알아보는 건데 분석이죠. 분석. 그 다음에 보실래요? 합동인가 합동이 아닌가를 알아볼 때는 일단 도형을 뭐 하면 될까요? 포교 보면 되겠지. 그 외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대응, 변, 그 다음에 무엇? 대응 가격 크기를 알아버렸습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학생이 분석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접 포개어보는 활동 이외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직접 대응, 변의 길이와 가격 크기를 뭐한다? 알아본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수준을 주고 물어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고나 책에서는 우리가 이론 뽀개했던 걸 직접 정리하면서 실제 교과서에 뭐예요? 적용해 봤죠? 이런 적용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장면하고 적용한 게 중요하지 귀납사고를 이론적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수학 단고나 내용으로 보충했습니다. 수학 단고나 마치겠습니다.